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주나 운명은 다 다른가 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유난히 빠르게 배우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재주나 특별함이라는 것도 어떤 곳에서는 칭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두려움이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옛 이야기 속에는 남들과 조금 달랐다는 이유로 기묘한 운명을 겪는 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한 평범한 마을에서 시작된 조금은 특별한 한 아이에 대한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다. 부부는 산에서 버섯이나 나무를 캐며 살았다. 두 사람은 뛰어난 배경을 가졌다거나 많이 배웠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착하고 부지런했다. 이 부부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으니 중년에 접어들 때까지 슬하에 자녀가 없는 것이었다. 둘 다 건강하고 젊으니 금방 아기가 생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혼인하고 10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하루는 한 스님이 부부의 집으로 탁발을 받으러 왔기에 아내가 시주를 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꿈을 꾸었다. 여긴 어디람? 이게 무슨 소리야? 저게 뭐지? 호랑이잖아! 아! 호랑이가 아내의 품 안으로 와락 뛰어 들어오니 아내는 크게 놀라며 잠에서 깼다. 이튿날 아침 아내는 잠에서 깬 남편에게 말했다. 서방님, 제가 새벽에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고 몸에서 알 수 없는 기운과 힘이 넘쳐요. 이것은 필시 태몽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아기를 가지려나 봐요. 허허.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련만. 남편은 설레는 마음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낸 채 마을에서 만나게 되는 노인들 모두에게 그 꿈에 대해 여쭈었다.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노인들은 모두 그 꿈이 아들을 얻을 태몽이라 답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방에 들어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꾼 꿈은 분명 태몽인 듯하오. 그러니 더욱 몸 조심하시오.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날 찾으시오. 알겠소? 네, 그럴게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날 테니 저도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무리하다 당신이 아프기라도 하면 아기에게 좋지 않소. 당신은 한동안은 길쌈 정도만 조금씩 하시오. 이후 10달이 흘렀고 마침내 아내가 아기를 낳는 날이 다가왔다. 그날 새벽에는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부부 외에도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 그 이유는 마을 뒤에 있는 산 깊은 골짜기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 나왔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을 깨운 그 소리는 정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마치 천상의 음악과도 같은 아름답고 위엄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짜증을 내지 않았고 다만 그 소리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때 아내가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마을 노인들의 예경과 같이 아들이었다. 부부는 우렁차게 우는 아들을 보며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장선이라 지었다. 장선은 보통 아기가 아니었다. 고작 열흘 만에 걷기 시작했으며 한 달 만에 뛰어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럴 수가. 이제 겨우 한 달 된 아기가 뛸 수 있다니.
장선은 100일 되던 날에는 맷돌을 번쩍 들어올려 어머니를 놀라게 했다. 어머나, 장선아, 다친다, 다쳐. 세상에, 이 어미도 한 손으로 들지 못하는 맷돌을 대체 어떻게. 또 하루는 부부가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장선이 높은 시렁 위에 올라가 아슬아슬하게 앉아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자, 장선아, 어찌 거길 올라갔어? 다치면 큰일이다. 서방님, 어서 아이를 내려주셔요. 남편은 장선을 안아 내리다가 그만 믿기 어려운 것을 보고 말았다. 장선의 날개뼈 쪽에 조그마한 날개가 돋아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얼굴은 단숨에 굳어졌다. 아내가 물었다. 왜 그러셔요? 장선이가 다쳤나요? 안 다쳤소. 다만 장선이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져왔다. 그러고는 그 칼로 장선의 날개뼈에 돋아난 날개들을 잘라냈다. 어머나, 그게 뭐예요? 장선이 몸에 붙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날개로 날아서 시렁 위에 올라가 앉아 있었던 것이요. 장선이가 날아서 올라간 거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장선이가 우릴 놀라게 한 것이 어디 이번이 처음이요? 처음에는 그저 장선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아이겠거니 했소. 그러나 이 날개를 보는 순간 달라졌소. 장선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오. 다르다고 해도 우리 아들인 것은 변함없잖아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장선이가 그냥 다른 아이들과 같은 평범한 아이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구려. 과연 우리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소. 그저 평범하게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건만 장선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숨길 수 있기라도 하면 좋겠구려. 이후로 아내는 늘 아들인 장선을 옆에서 지켜보며 너무 돋보이는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장선이 3살이 된 해에 어느 여름날이었다. 마을 여인들이 모내기 품앗이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모인 여인들은 30명 정도 되었고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도 10명 정도였다. 그들 중에는 장선도 있었다. 여인들 중 몇몇은 윗논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나머지는 열심히 모내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말을 타고 큰 칼을 든 장군이 나타나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감히 위대한 장군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막고 모내기를 하고 있단 말이냐? 이런 배응망덕한 이들을 보았나? 여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갑자기 나타나 시비를 거는 것을 보면 이자는 분명 부패한 장군님이 틀림없었다. 장군이 외쳤다. 잘 듣거라. 여기 모내기 하는 사람들 중 지금까지 몇 포기의 모를 심었는지 아는 이가 있는가? 누구 아는 이 없는가? 없다면 모두 죽이겠다. 잘 생각해 보아라. 모내기를 하는 자들이라면 응당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모른다면 나라의 귀한 땅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아무리 그래도 지금이 전쟁 중도 아닌데 우리를 함부로 해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자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겁박하여 우리를 겁먹게 하고 이 땅을 빼앗으려는 것이로구나. 이때 한 아기가 당당하게 걸어오니 장군은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아장아장 걸어온 아기 장선이 말했다. 장군께서 타고 오신 말의 발자국 수가 지금까지 몇 개나 찍혔는지 먼저 말해 주시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국 팔도를 감찰하시는 장군님이라면 응당 아셔야 하는 것이겠지요. 장군은 장선의 말에 깜짝 놀랐고 동시에 분노했다. 이토록 작은 아기가 감히 자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자신의 말문이 막히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성질 같아서는 자신에게 대드는 이 아기를 그 자리에서 해치워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임금의 백성을 함부로 해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너는 다음에 다시 보자. 장군은 말을 타고 멀리 사라졌고 장선의 어머니는 커다란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결국 이렇게 궐 사람의 눈에 띄고 말았구나. 그녀의 마음과 달리 여인들은 장선이 자신들을 구해주었다며 기뻐했다. 그 이야기는 금세 마을 사람 모두에게 퍼졌고 사람들은 용맹한 장수가 태어났다며 장선을 아기 장수라 불렀다. 마침 장선이 태어난 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었기에 그들은 더더욱 아기 장수 장선을 신격화하며 칭송했다. 한편 부패한 장군은 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장선에 대해 아뢰었다. 전하,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었사옵니다. 뛰어난 아기 장수가 태어나면 훗날 역적이 되어 나라를 해친다는 속설을 아시옵니까? 아기 장수가 콩을 한 줌 뿌리면 그것이 모두 병사가 되고 팥을 한 줌 뿌리면 그것이 모두 군마가 되어 막강한 군대를 일으키게 된다 합니다. 전하, 이 위험한 아기 장수를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훗날 전하께서 가시는 길에 후환이 될까 염려되옵니다. 임금은 장군의 말을 듣고 아기 장수에 대해 겁을 먹었다. 그리하여 그는 관군을 보내 아기 장수를 해치우라 명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장선의 어머니는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모내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터였다. 모내기를 마치면 가족들은 늘 콩을 볶아 함께 먹었는데 그날따라 장선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부탁이 있습니다. 콩 한 대를 모두 저를 위해 볶아주셔요. 한 알도 먹지 않고요. 제발요, 중요한 일입니다. 어머니는 그저 장선이 콩이 너무 먹고 싶어 그러나 보다 하고 가볍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녀는 콩을 볶는 와중에 콩이 다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나를 집어먹었다. 다 볶은 콩을 수북하게 쌓아 장선에게 가져다 주니 장선은 콩을 보자마자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자, 장선아, 왜 그러니? 아이고, 이제 저는 죽습니다. 꼼짝없이 죽습니다. 네가 죽다니? 왜? 무슨 일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니? 이미 벌어진 일을 더 이야기해 무엇하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죽으면 뒷산에 저를 묻어주십시오. 동서남북으로 4번씩 절을 올리고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콩 5섬과 팥 5섬도 꼭 같이 묻어주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당 밖으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장선을 죽이기 위한 관군들이 도착한 것이다. 장선은 어머니가 볶아준 콩을 들고 방문을 벌컥 열었다. 그러자 콩들은 순식간에 갑옷으로 변해
장선의 몸을 감쌌다. 장선은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화살을 이리저리 막아냈다. 어쩌다 피하지 못한 화살이 그의 몸에 꽂힐 때에도 그의 몸 대신 콩알에 꽂혀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용맹하게 맞서던 장선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장선아! 부족한 콩알 하나 때문에 갑옷에 빈 곳이 생겼고 하필이면 화살이 그 빈 곳을 맞춰버린 것이다. 그렇게 장선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부는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슬피 울었다. 그들은 아들의 부탁대로 뒷산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동서남북으로 절을 4번씩 올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땅이 우르르 흔들리더니 갈라졌다. 마치 그 갈라진 곳에 시신을 묻으라 알려주는 듯 했다. 부부는 그곳에 아들을 묻었고 땅은 다시 붙어 마치 아무것도 묻은 적이 없는 땅처럼 보였다. 집에 돌아온 부부가 잠자리에 들려 하는데 불청객이 그들을 찾아왔다. 바로 부패한 장군이었다. 부부가 매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가 장선을 어디에 묻었는지 말하라며 외치는 것이 아닌가.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아들을 묻은 곳은 또 무엇 때문에 알고 싶으신 것입니까? 자식 잃은 부모에게 어찌 이리 잔인하십니까? 닥쳐라. 아들을 묻을 때 아들만 묻었는지 아니면 수상한 다른 것들을 같이 묻었는지 확인해야겠다. 어명이다. 어서 나를 아들의 묘로 안내해라. 장군은 칼을 뽑아들어 부부의 목에 갖다 대고 말했다. 싫으면 너희들도 곧바로 아들을 따라가거라. 결국 부부는 장군을 아들을 묻은 장소로 데려갔다. 그리고 부부가 4번 동서남북으로 절을 올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2번씩 더 절을 올려 도합 6번째 절을 올린 순간 마침내 땅이 갈라졌다. 그리고 갈라진 땅 속의 광경을 보고 부부는 놀라 입을 벌리고 말았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 용솟음치며 올라오고 그의 주변으로 수백 수천의 병사와 말이 따라 올라오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아직 불완전했고 마치 금방이라도 흩어져 버릴 것 같은 연기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완성되기도 전에 너무 빨리 땅을 다시 열어버린 탓이었다. 장군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칼로 장선의 목을 쳤다. 되살아날 뻔했던 장선의 모습은 그 길로 아예 연기가 되어 흩어져 버렸다. 장군은 곧이어 주머니에서 잿가루를 꺼내 병사와 말들에게 뿌렸다. 그러자 그들 역시 연기가 되어 흩어져 사라졌다.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부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내가 장선이를 2번 죽게 한 것인가? 장선이가 군대를 만들어 우리를 구해주려 했던가 봐요. 우리 같은 가여운 사람들을 지켜주려 했던가 봐요. 장군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래, 그랬었겠지. 허나 이제 다 끝났다. 아무리 겁이 나도 그렇지 어찌 자식을 묻은 곳을 그리 단박에 알려준단 말이냐.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것이 부모 아니더냐. 아기 장수를 품기에는 부족해도 영 부족하구나. 뭐 나로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말이다. 부부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눈물만 뚝뚝 흘렸다. 장수는 칼을 휘둘러 부부의 목숨까지 뺏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아기 장수라 불리는 비범한 인물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아기 장수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일부 버전에 따르면 그는 곧 조선에 왜군이 쳐들어올 것을 알았고 그때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한다. 자신을 지금 죽이지 말고 차라리 왜적과 싸우다 죽게 해달라 애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비범했던 아기 장수는 임금과 고위 관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기에 그들은 어린 아기 장수를 비정하게 제거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비극 요소는 바로 아기 장수의 부모다. 수많은 아기 장수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아기 장수와 가장 가까운 그의 부모가 아기 장수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면모를 지닌 아들을 불편해했다. 아들 때문에 자신들마저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했으며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가벼이 여겨 그를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그의 무덤을 적에게 알려주어 2번 죽게 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다 여기며 손가락질하고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가?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힘, 비범함을 비범함으로 알아채고 박수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영웅은 그를 품어줄 수 있는 환경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으니 말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젤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한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단편 도서도 잊지 마세요.